안녕하세요. 오늘 경제자유구역 추다 대표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자, 이렇게 9개 경제자유구역 대표 여러분들 토론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서로 다 뭐 본 적이 있고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죠?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연예인들. TV에서 많이 보셨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처음 보는 분 크리스티안 있습니까? 아, 저는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방송 나오면서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긴 하지만 저희가 한국의 한 지역을 맡게 돼서 정말 설레고, 그리고 저는 울산 원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 경제자유구역을 언제 처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많이 갔다 왔다 하잖아요.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는 송도를 저는 제일 먼저 갔던 장소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저도 지하철 기다리면서 그냥 홍보 영상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에는 총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네. 본인들의 나라에 뭐 비슷한 이런 자유구역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영국은 있는데요. 뭐 리버풀? 리버풀. 네. 그래서 8개, 총 8개가 있어요. 이태리에서 있어요. 이탈리아 있어요? 네. 관광으로 유명한 베니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태리 남쪽에서도 아마 2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레오란타는 혹시 본인 나라에 조사를 했는데 6개나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1960년도 항구라고 들었어요. 항구 도시인데 네. 거기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항구 도시인데 이름이 항구예요. 네, 항구. 지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 주제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9개 경제 자유구역 최고의 투자 구역은 어디인가? 자, 오늘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 최고의 투자 구역이 어딘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총 3개, 그리고 2부에서 총 3개 이렇게 안건이 공개되면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토론 안건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인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세대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지금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핵심 기술은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AI가 제일 많이 사용되시는 기술이 어딜까요? 내비게이션, 자동차? 아니면 로봇, 뭐 의료 기술 쪽? 우선은 다 맞습니다. 네. 광주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AI 융복합 지구, 그런 세 개의 기술이 다 한 곳에 있는 거고요. 또 국내 최초 국내 인공지능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일하게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이제 데이터 센터도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요? 데이터 센터면 사실 우리 부산 진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부산 하면 진해도 그렇고 경남은 다 전통적으로 물류업, 제조업 중심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부산, 경남 하면은 대한민국 물류와 제조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산항이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하잖아요. 이게 세계 2위입니다. 그만큼 뭐 다른 해운 노선하고 연결 노선이 잘 돼 있는 거죠. 부산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다들 부산, 경남 쪽에 이제 뭐 항구만 있고 예. 물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대표적으로 저희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에는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아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와 LG CNS, BNK 금융그룹, 그리고 원아시아 데이터 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있었네요. 데이터 센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이오, 위료, 그리고 선박,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의 R&D 센터들이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해 있습니다. 부산 살아있네. 과도한 애들이 광주랑 부산 진해에서 데이터 센터를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그 양과 질 증명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일리아 형 알고 계시나요? 뭐가 좀 뭘까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제 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주변에는 이미 삼성, LG,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이미 여기서 활성화돼 있어요. 반도체 만들 때 메모리 생산하는 세계 1위로 반도체 관련 기업 72%가 경기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이 참 귀엽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경제 자유 구역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인천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송도는 원래 있지도 않았었어요. 원래 갯벌이었어요. 신도시가 되고 비즈니스 도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송도 국제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의료 분야에서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삼성 바이올로직,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 K 바이오 랩 허브. 그리고 병원도 지금 세워질 예정이라고. 맞아요.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생길 예정이에요. 의료 산업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목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글로벌 백신 허브 거점 도시이기도 해요. 앞으로 뭐 산업체, 물론 뭐 대학, 연구소, 병원 같은 거는 많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 굉장히 밝죠. 인천을 포함해서 다른 경제 구역에서도 이제 모두 이 4차 산업 혁명에 좀 이렇게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자율 주행이라는 게 좀 들어보는 게 있나요? 많이 요즘 장난 아니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는 솔직히 우리가 의료 산업 쪽에서 많이 투자가 갔죠. 그거 외에도 하나 주목받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율주행입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육해공을 사람 없이 무인 이동체 연구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무인 이동체면은 사람 없이 정말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구글, 그 구글 회사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사업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각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 첫 번째 안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는 이번 여름에 휴가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해서 이번 여름은 부산을 갔는데 인천 안 갔어요? 인천? 준키는 어디 갔다 왔어요?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여행 촬영하면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갔다 온 곳은 아마 아무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 어디 누구 알고? 무인도예요? 무인도? 울렁울렁울렁대는 저 울릉도? 울릉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같이 레오는 한국 사람이잖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좀 돌리는 여행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주제 키워드 바로 관광입니다. 관광 좋죠. 예. 가장 관광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안건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S와부터 먼저 포문을 열어볼까요? 저는 일단 질문 하나 있어요. 예. 혹시 새해에 어디 먼저 가시는 건가요? 강릉. 그렇죠. 바다 가야죠. 저도 바다 갔다 왔는데 2022년 첫 해를 바로 간절곶에 갔다 왔어요. 간절곶. 정말 인출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곳인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랑 간절곶 몇 번 가봤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일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에는 꼭 가보고 싶어요. 이출성지 간절곶만 아니에요, 여러분. 동해안 거기 가면 모든 바다는 일출 변해줍니다. 사실 정동진이 있잖아. 정동진 있어요. 정동진도 있고 강릉도 있고.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거 뭐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진구. 망상진구는 숙박, 문화, 관광, 휴양, 쇼핑, 복합 기능을 갖춘 호텔을 지금 계획될 예정입니다. 여기 인터내셔널 브랜드 5성급 호텔 등으로 국내 최대 비치프론트 호텔 클러스터 조성하고 있고요. 세계 최장
인피니티 풀, 복합 리조트 및 프라이빗 레지던스. 프라이빗 레지던스. 특화할 계획이 또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만산 지구는 국내 호텔 및 리조트 클러스터 최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얼른 가보고 싶네요. 사실 여기 9개 경제 자유 구역 다 관광하기에 좋은 곳들이죠. 근데 이번 토론 주제의 핵심은 차별화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울산은 관광에 차별화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진해 아니면은 광양만 동해안에서 고래를 볼 수 있을까요? 고래요? 고래? 반응 보니까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울산은 고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 문화 특수 구역입니다. 최근에 엄청 인기가 있었던 그 네. 드라마에서 고래가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울산 가면 뭐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 고래 바다 여행선을 타시고 바다에 나가시면 볼 수 있고 고래 문화 마을이 있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놀러 오면 가장 많이 찾은 곳입니다. 바로.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세계 최초로 고래를 주민으로 등록한 곳은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 고래 생태체험관에 가시면 장수, 곱분이, 두리 그리고 도담이 있는데 이 고래 가족을 볼 수 있고 기념품으로 이 고래들의 주민 등록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무료. 와, 다음에 정말 울산 갈 일 있으면 여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가서 고래들 주민등록등본도 떼보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각 대표들의 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안건 가장 관광하기 좋은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안건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경제 자유구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내에 기업이 입주해서 각종 연구 혜택을 주고 그리고 입주 기업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경제 자유구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마다 입주 기업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는데 혹시 준기가 대표로 있는 충북은 어떻습니까? 네, 충북 경제 자유 구역은 입주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매번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5월에는 각 산학연 담당자분들을 약 40명 정도를 모시고 충북 경제 자유 구역 입주 기업 산학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산학연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학연이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줄임말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지 또 경제 자유 구역도 같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소통이거든요. 이날 행사에서 저희는 의료기기, 화장품, 제약, 의약품, 스마트 IT 분과별로 입주 기업의 이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발전 방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주로 이제 인력 수급과 부지 확보의 문제가 있었고요. 충북 경제 자유 구역에서는 입주 기업의 이야기를 이제 잘 듣고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말씀해 주시는 소통은 기본 중에 기본 옵션인 거예요.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입주 기업이랑 소통 안 하는 그 경제 자유 구역은 없죠. 없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입주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PM, Project Manager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투자 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 하나당 투자 전문가들을 한 명씩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 유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 그거를 미리 체크를 하고 관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도와주는 거죠. 말하자면 입주 기업 맞춤 관리네요. 그렇죠. 맞춤 관리예요. 저희 광양만권에서는 입주 기업분들에게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입주 기업의 건강까지 챙기신다고요? 이거는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청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까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은데 광양만권 꼭 가야겠네요. 동해안권에서 체크하세요. 아니 그래도 소통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 대구 경북이네요. 아까 우리 준기 씨 말하는 것처럼 투자 지구마다 산업계, 학계,
한국어로 구성된 혁신 생태계 협의체가 있어서 소통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정말 산학연 네트워크가 경제 자유구역에서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그럼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이게 하나가 되어야 애로사항도 안 생기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과정은 바로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입주 기업이 교육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2월에 온라인 기업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좋은 사업입니다. 이 온라인 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을 하면서 입주 기업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일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일하면서 불편했던 점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도 있고 거의 모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똑똑한 조력자 효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입주 기업이 그렇게 많답니다. 뭐 저희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입주 기업 온라인 홍보관을 올해 연말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토론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진짜 발전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가장 관광하기 좋은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인가? 세 번째, 입주기업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어디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구역이 한국 최고의 투자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뜨거웠던 열기를 잠시 식히고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